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이제 12월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 발표도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증시를 가장 크게 좌우했던 변수는 역시 미국의 재정 절벽이겠죠. 이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돌려 생각을 해본다면 12월 한 달 잠재력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현재 코스피는 1940선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5거래일 만에 500선을 돌파한 코스닥도 500선을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는데 현재 500.45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는 북한발 리스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었는데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발사대 1단 로켓을 장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수순에 돌입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 장 초반부터 방산주들이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잠시 뒤에 모두 짚어봐드리고요. 12월장 증시 전반과 함께 전략도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38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1940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0.44% 상승한 1941.3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죠. 수급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은 800억 원, 기관은 32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4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500선을 회복한 501.20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도 500선을 유지하면서 0.2% 상승한 500.45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는 시장 형태는 유지되고 있는데요. 개인은 96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30억 원, 5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는 20전 내린 1082원 70전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0전 상승한 1081원 10전인데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시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또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포스코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1%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1.7%, 1.78% 오늘 완성차 업종 흐름이 좋습니다. LG화학은 0.48% 오름세, 현대모비스도 부품주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8만 8천 원입니다. 네, 한국전력이 2% 가까이 올랐네요. 26,950원이고요. 삼성생명은 0.4% 조정받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1% 밀리면서 오늘 금융주 34,300원 신한지주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1% 가까이 하락한 209,500원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하락 중인데요. 0.58% 조정받으면서 25,850원. 반면 파라다이스는 1% 상승 중입니다. 18,950원이고요. SK브로드밴드가 1.15% 오르면서 4,835원. 다음이 2% 상승세네요. 86,600원입니다. 네, CJENM은 0.89% 오름세입니다. 28,400원에 GS 홈쇼핑이 3%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143,600원. 시젠과 SM은 각각 1.6%, 1.5% 오늘장에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1% 상승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오름세네요. 23만 원 다시 한번 회복했고요. 기아차가 1.7%. 부품주도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 만도는 2.4% 오르면서 12만 5,500원입니다. 나머지 현대모비스와 쌍용차도 각각 강보합권입니다. 건설주가 중동발 플랜트 발주 우려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2% 하락세인데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산업과 또 두산건설, 한라건설도 각각 1%에서 2%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속보로 아시다시피 북한이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오늘 방산주는 오르고 있고요. 남북경합주는 내림세입니다. 방산주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네요. 풍산은 0.4% 하락세고요. 휴니드와 스페코는 각각 상한가입니다. 반면 남북경합주는 보시다시피 하락세죠. 이화전기부터 좋은 사람들 2%에서 3%대 내림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5의 예약 물량이 25만 대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오늘 아이폰 5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KT는 2.5%, SK텔레콤은 2% 상승하고 있는데요. 인터플렉스도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 테마주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안철수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해단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안랩이 오랜만에 10% 강하게 급등하고 있고요. 5만 원 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써니전자가 2%, 솔고바이오가 4.3%, 대부분의 종목들이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문재인 테마주는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입니다. 옵트론텍인데요.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7% 오르고 있습니다. 13,500원이고요. 목표 주가가 14,7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주주 소송의 제기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다시 한번 기록하네요. 8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요 주주 중 한 명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금융회사와 맺고 있는 파생상품 계약 만기를 연장하는 경신 계약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하루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과 증권사의 유망 종목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전주에 이어서 상당히 IT 종목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역시 삼성전기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네. 지난주에 추천이 많았던 만큼 아무래도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기는 현재 그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과 각각 지금 8조 원과 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매출 사상 8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으면서 전주부터 좋은 주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4분기 재고 조정 영향 등 스마트 기기에 대한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목표 가격으로 전주에 제시해드렸던 12만 원 무난히 달성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정도로 자꾸 대응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금일 주가 흐름 10만 6,500원, 10만 7천 원 정도 한 1.4%에서 5% 정도의 상승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삼성전기. 오늘 종가로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보기 전에 지난주 추천 종목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20% 육박하고 있는데요. 종목이 하이소닉이었죠. 목표가 1만 원까지 거의 육박한 지금 시점에서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하이소닉 지난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전에도 하이소닉은 꾸준히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사실상 그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3라든지 갤럭시 노트 등의 그 고부가 가치 제품이 블루 필터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 뭐 내년에도 이어질 그 스마트 기기에 대한 각종 모멘텀들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주가 흐름 좀 더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1차 1만 원의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금일 9,700원 후반대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다소 좀 눌림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마디 가격이 1만 원에 도달하면서 어느 정도 좀 대기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4%나 느는 이런 그 3분기 영업이익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꾸준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IT 제품들 특히 스마트폰에 납품하는 IT 부품주들 상당히 차별화된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고요. 1차 1만 원 목표 가격을 도달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3,000원까지 목표 가격 다시 수정해서 대응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 가격은 7,000원 제시해드리고요. 1만 원의 안착 시에는 추가적으로 13,000원까지 추가 대응 가능하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1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의 저항 공방이 예상되지만 달성은 무난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1만 원대 목표 가격 1차 목표 가격이었는데요. 무난하게 달성을 한다면 13,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이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네. 뭐 시장의 관심을 지금 한목음에 받고 있는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역시 4분기 그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글로벌 셋업체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소닉처럼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글로벌 스마트폰 모델에 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런 블루 필터라든지 이런 좀 스마트폰의 주요 핵심 부품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당분간 그 하이소닉과 마찬가지로 그 모멘텀이 계속 부각되면서 이런 불황에도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 영업이익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주가 흐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전에 추천드렸었던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15,000원 정도 지금 자꾸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요. 짧게 대응 가능한 종목이고 또 추가적으로도 좀 더 길게 봐서도 좋은 주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금일 7% 이상의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줬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 가격 15,000원 잡아드리고요. 15,000원에 안착하는 모습 나왔을 땐 추가적으로 2만 원까지 주가 대응 가능한 종목입니다. 손절 가격은 1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던 옵트론텍까지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부자 증세 없이 재정 절벽을 모면할 방법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공화당이 최상위 2% 미국인들의 세율을 인상하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미국인들의 세금이 인상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는 공화당이 선택한 결정이라며 손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ESM과 EFSF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ESM은 AAA에서 AA1으로 EFSF의 등급은 잠정적 AAA에서 잠정적 AA1으로 한 단계씩 각각 강등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전망 역시 모두 부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조치가 최근 두 기금의 재정을 대규모로 부담하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낮춘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11월 제조업이 7개월 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지난 11월 제조업 PMI가 50.6을 기록해 전달 50.2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MI가 50을 넘어서면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뜻합니다. 이번 제조업 PMI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국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음을 기대하는 의견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2월 장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 발표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국내 다양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예. 먼저 3일에는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5일에는 11월 ISM 서비스업 지수와 10월 공장 주문이 발표됩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7일 발표되는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여기에서 고용 증대와 소비 심리 개선이 확인되면 연말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지표로는 금일 소비자 물가 동향과 6일 3분기 GDP 등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다른 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지표가 많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시장을 크게 좌우하고 있는데요. 12월 안에 어떻게 진척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12월 최대 관심사는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여부인데요. 연내 임시 합의로 재정 절벽을 재정 절벽을 회피하고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로는 첫째, 재정 절벽에 대한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둘째, 이에 따라 공화당의 입장이 변하고 있으며, 셋째, 재선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인 오바마의 협상 태도도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의 재선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중심으로 재정 건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따라 공화당에서도 대규모 재정 지출 감축이 아닌 증세 등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건전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당 간의 이견이 여전하고 물리적인 시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내 세제 개혁을 마무리하는 완전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내 임시 합의를 통해 재정 절벽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연내 임시 합의는 큰 틀에서 세수 증대 방향과 그 규모를 결정하여 재정 절벽이 발효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긴축 부담 및 재정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건전화의 청사진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미국 신용 등급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여건 개선과 가계 및 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을 뒷받침하면서 2013년 경제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오늘 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듯이 국내 증시에는 북한발 리스크도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12월 미리 대비해야 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역시 재정절벽 문제 해결 여부입니다. 만약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에 주식시장은 재차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 외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문제, 일본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가파른 원화 가치 상승 등도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연말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의 윈도우 드레싱에 따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유로존의 그리스 지원 합의, 미국 고용시장 개선 등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2월 한 달간은 긍정적인 변수, 부정적인 변수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2월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000포인트 돌파는 가능하겠죠? 네, 연내 코스피 2,000포인트 돌파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4분기 미국 기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고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도 지속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0포인트 이상의 안착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11월 시카고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재정절벽 문제 또한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오늘 국내장은 사실 오전에 좀 더 강세였다가요. 네. 약간 좀 밀리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시카고 PMI 지수가 50.4가 나왔죠. 예, 경기 확장 구명은 나타냈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독일 의회에서 그리스 지원을 승인했다는 것이 호재였지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EF에서 ESM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1단계씩 하향을 했습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하향시키면서 약간 좀 불안감이 좀 가중되고 있죠. 무디스가 ESF하고 ESM 신용도가 강등함으로 인해서 유로존의 방합의 역할하는 유로 안정기금들이 조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가 지난번 신용도에 강등되면서 그 영향으로 본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PMI 지수가 50.6일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의 바닥 탈출 가능성을 좀 열어두게 하고 있고요. 주말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이달 10일에서 22일 사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하는데 좀 아까 뉴스 나온 거 1단계가 벌써 장착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발은 항상 그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터닝 포인트로 잡혔던 그런 상황이 많았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을 못 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는 1944포인트 정도까지 갔다가 약간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840억을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만이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7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전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금만이 한 190억 매수해지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죠. 기금이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이 한 3조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다면 기관 중에서 연기금의 힘이 상당히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업종별 모습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개인들은 지금 금액으로는 매도가 좀 많은데 운송장비에서 280억, 서비스 2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음식료라든가 의약품, 기계, 또 유통업, 건설책, 운수창고, 금융업 이런 종목은 매수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특징이고요. 외국인은 매수를 820억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 중에 거의 2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업하고 서비스업에서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나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식료나 섬유국 정도가 있고요. 기관은 31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운송장비는 매수고요. 전기전자가 매도가 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 특징이 매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그러니까 외국인과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습을 보시면 삼성전자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가 참 중요하죠. 이번 주에 주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쌍봉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이번 주까지 버텨낸다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강보합이고요. SK텔레콤, 삼성화재, 현대차,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이 상승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가 좀 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LG그룹주에서도 LG화학이라든가 LG전자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한 양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하락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주가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연말에 집중 매수하는 연기금의 매수 여력 더 남아있다면 12월장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저는 12월 달에는 아주 큰 양봉이 하나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관계자들은 전부 다 약간 그 재정절벽에 미국의 재정절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공포를 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12월 달에 가능한 구간으로 잡는 지수가 2120까지 지금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요. 이달에 아마 다른 분들하고 좀 많이 관점이 좀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달에 양봉이 안 나오면 상당히 좀 피곤한 장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달에 상당한 상승을 주고 다음 달 정도의 소강 상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보수적인 전망을 듣고 위축되셨던 분들은 이사님의 전망 듣고 많이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월장 공포를 타고 오르지 않을까 2120까지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모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증시 모두 빨간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40선을 회복했었고 그리고 코스닥 마찬가지로 5거래일 만에 500선 돌파를 했는데요. 국내 증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 발표될 고용지표라든지 그리고 재정절벽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대외 변수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틀려지고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예. 10길 물속은 하나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재정절벽에 대해서 계속 말이 틀려지고 있죠. 하루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가 하루는 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결과를 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자 그런 말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재정절벽 마무리에 대한 어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상승 그리고 어떤 그 조정에 대한 어떤 비율을 저는 한 6대4 정도 한번 좀 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추가 상승도 이어지겠지만은 반대로 조정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외국인의 선물 동향 매도 누적 계약이 상당히
시장이 그 23,000계약까지 누적이 됐던 매도 계약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매도가 좀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외국인의 어떤 선물 방향성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 부분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준비한 그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화면이냐면 그 지난 8월달 동향인데요. 지난 8월달에 그 화면 좀 저 크게 나가네요. 좀 크게 나가는데 지난 8월달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자 8월달 178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ECB에서 국채 매입을, 무제한 국채 매입을, 단기 국채 매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뉴스가 있긴 했지만 아래쪽을 보시면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26,000계약까지 누적됐던 선물 매도 계약을 가파르게 청산을 하게 되면서 즉 순매수 5,140계약까지 순매수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중요한 건 추가적인 선물 매수로 그러니까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매도로 아래쪽 보시면 전환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연준에서 추가 부양 조치가 나오면서 올라갔지만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외국인의 어떤 매도 청산이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선물 매수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국인의 선물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지난 8월 달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11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동향을 좀 볼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860포인트에서 어쨌든 194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외국인의 선물 누적 계약 동향인데 어쨌든 화면 보신 바와 같이 23,600계약 정도 누적이 됐던 계약수가 어쨌든 빠르게 청산이 되면서 1,578계약 정도 이렇게 빠르게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8월 달에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매도 청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가파르게 올라왔지만은 매수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1,578계약 정도 매도 계약이 이제 청산이 거의 대부분 소진됐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가 중요할까요? 재정절벽이든 대외 변수든 국내 경기든 실물 경기든 다 필요 없고요. 그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외국인들은 분명히 매수로 전환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불안하게 생각하면 외국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매도가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계속해서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다면 외국인들 정보력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 그리고 개인들보다 외국인의 정보력 분명히 앞섭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그 정보력을 이용해서 빠르게 포지션을 쌓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가 중요하겠죠. 이번 주부터 그래서 제가 드릴 싶은 말씀 외국인의 선물 동향 계속 좀 체크를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덧붙여 보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조정에 대한 부분도 조금 대비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 시장을 좀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낙폭과대 물론 좋습니다. 낙폭과대 좋은데 낙폭과대 종목을 접근을 하시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종목에 대한 그 시장보다는 어떤 종목별 대응도 조금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리스크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북한발 리스크. 큰 영향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앞서 김동섭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뭐 단기적인 이슈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급등하고 있는 방산주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언급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스페코, 대부분 스페코라서 봐야 되겠죠.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자, 어쨌든,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되는 이상 영원한 테마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남북 경협주, 그리고 방산 테마. 어차피 두 테마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사일 쏘는 거 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요? 지금 현재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유는 어쨌든 이 로켓이 장거리 미사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로 한정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까지도 분명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날리고 미국도 날리고 러시아도 날리라는 겁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에 어떤 그네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지만은 이 작은 국가,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의 영향이 커진다면 그 나라는 분명히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사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전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스페커랑 어떤 방산 테마가 좀 반등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 어떤 지속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테마. 여태가 그래왔듯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단순 테마로 좀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빠르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은 추세가 네.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예. 조금 겁이 날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비중 10%, 기간은 2개월, 한 4개월 정도 보고 싶은데 얼마만큼 상승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한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제 예상보다 짧아진다면 빨리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싱글라스 부분인데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리를 얇게 자르는 기술을 이 회사가 갖고 있으면서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 쪽으로 이런 모멘텀이 좀 옮겨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작년 3분기 저번 3분기하고 실적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60억 정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비해서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소진이 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기술적인 부분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화면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초록색 선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종목의 지금 현재 주가가 가파르게 현재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기관의 매수가 끊기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네.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주마다 어떤 대응이 만약에 예상과 달리 큰 폭을 꺾게 된다면은 대응하기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기관의 수급이 끊기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9,000원에서 17,000원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네. 2배 가까이 오르는데 에이블 CNC라는 종목이 뭐 3만 원에서 투자를 사게 되는 10만 원까지 갔다는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지금이 만약에 고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현재는 따라가 볼 수 있는 구간의 부분만 저는 확실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게 된다면 금일 종가쯤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 8,000원에서 17,000원까지 그리고 현재 매물 구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28,000원 전후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구간이 없다는 것은 신고가가 형성이 될 때마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0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라온 건 부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물벽이 보신 바와 같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고가만 계속해서 형성이 된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할게요. 19,000원의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16,000원, 16,000원 설정을 하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그동안 참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 부담스럽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손절가를 짧게 잡고 따라가도 되겠다. 그런 시점 괜찮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매주 나오셔서 AS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지금 모습은 어떤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정태근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은 총 3종목이었습니다. 디지털옵틱이 10%였고 크린앤사이언스 10%, 에너토크 마찬가지로 같은 비중인데요.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디지털 옵틱은 현재 12% 수익입니다.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했지만 조금 주춤하니까 이쯤에서 이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크린앤사이언스는 6% 현재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 에너토크는 아쉽게도 매수가보다 조금 내려왔는데 이 시점에서 전량 매도해보자. 손절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리해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빠른 대응으로 특징을 보이시는 정태근 팀장님. AS 한번 받아볼게요. 네, 일단 좀 네. 먼저 피디님 죄송한데 예. 제가 에너토크가 아까 말씀드릴 때 너무 네.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리스크 관리 때문에 조금 하자고 손절을 한다고 좀 추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아래 거를 다 만회를 해버렸어요. 에너토크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에너토크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제가 원고를 드릴 때 이게 한 5,000원 이탈하게 되면서 7% 내렸어요. 7%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면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주가를 좀 누군가 좀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다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예. 일단 이제 매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좀 보유하는 쪽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디지털 옵틱 좀 볼 건데요. 디지털 옵틱은 일단 저 지난주에 보유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린 게 예. 자, 화면을 좀 보시면은 17,000원이 지금 현재 6일 연속 계속해서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7,000원에 저항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계속해서 딸린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볼 건데 투신들이 지금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11월 26일부터 보시면은 투신 쪽에서 지금 이제 매도가 전환이 되게 되면서 어떤 수급적인 좀 악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수익 확보 차원에서 일단 디지털옵틱은 매도 수익 실현, 매도가 아니고 수익 실현이죠. 나머지 물량 지난주 10% 그리고 이번 주 10% 그래서 16,500원 기존 목표가를 좀 달성을 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크레인사이언스는 요거는 뭐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급등주 노리신 분들은 분명히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10% 될 때까지는 계속 좀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캠트로닉스 받아봤고 지난주 관심 종목 좀 수정이 있었는데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에너토크 손절 의견 주셨다가 추세가 밑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지금 방금 의견을 바꿔주셨고요. 디지털옵틱은 지금 이쯤에서 수익 실현하는 게 낫겠다. 수급상 봤을 때 그런 의견 주셨고요. 크리난사이언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조금 어지러우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까지 포함한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드릴 텐데요. 잠시 그 사이에 현재 시장 상황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39포인트로 1940선 아래로 살짝 내려왔는데요. 0.3% 정도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00선 회복한 코스닥 마찬가지로 500선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담겨서 크리난사이언스, 에너토크, 캠트로닉스까지 총 10% 세 종목 담겨 있습니다.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리난사이언스는 현재 6% 수익인데 그대로 홀딩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4,550원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에너토크는 손절 아닙니다. 그대로 보유해도 되겠다는 의견이신데요. 매수가 살짝 밑돌았지만 5,400원 목표가까지는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주신 종목이 캠트로닉스인데요. 오늘 종가로 진입이 가능하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많이 급등했던 종목이니만큼 부담스러운 국면일 수 있겠지만 일단 매주 출연을 하시면서 AS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재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장 중계 해석을 함께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매수 속에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사주는 업종별로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수급 특징, 업종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한 900억 정도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한 400억대 좀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연기금은 좀 오늘 외국인들과 같은 매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전기전자 쪽하고 운수 장비, 자동차 쪽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 쪽에서는 삼성중공업 최근에 흐름이 좋은 삼성중공업이란 종목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쪽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이제 뭐 넥센 타이어라든가 이런 자동차 관련 화학업종 혹은 락앤락 같은 중국 소비 관련 또 이러한 LG화학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러한 종목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업종에 대한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KT, SK텔레콤, KT 같은 경우 2%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 뭐 와이프5가 출시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연말에 대한 앞으로 내년에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방어적인 이러한 성격의 종목을 좀 넘어서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현재 지수는 1939포인트, 오전에보다는 약간은 좀 약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약간 좀 횡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지수 지금 61선에 딱 걸쳐있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 61선에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 201선과 61선 사이에 지수가 좀 위치를 하게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61선에 좀 안착되는 그러한 돌파를 시도하면서 그 구간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략적인 부분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0포인트 선에서 마찬가지로 좀 횡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다 좀 약해지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일단 오늘 뭐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거래대금이 현재 지금 1조 한 8천억 정도대. 이렇게 되면 오늘 뭐 3조원도 안 되는 거래대금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거래대금이 좀 적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도 상당히 좀 적은 상태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도 조금은 좀 여전히 제 생각은 좀 여전합니다만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뭐 전기전자 쪽이 가장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1%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1.5%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11월 달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9% 증가하는 그러한 부분을 발표를 했죠. 주말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IT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좀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IT 쪽의 종목도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재 경기 불황 속에서 각 주요국들의 수출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10월 달부터 증가가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 만도 부품주에서는 만도 이러한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악재가 이미 좀 선반영됐다는 이러한 판단이 그대로 주가에 좀 반영이 돼가고 있고 기아차가 또 좀 전에 11월달 내수 판매 부분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한 6.4% 정도 증가한 부분을 좀 발표를 하게 됐고요. 자동차주들의 흐름, 전기전자 자동차의 흐름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락앤락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화학주들, 타이어 관련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통신 쪽에서 KT, 다들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러한 업종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 쪽에서는 안철수 관련 테마라든가 SNS 관련 테마주들이 변동성이 오전에 좀 상승분을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이러한 SNS 관련 쪽의 테마들은 아마 다음 주 대선이 더 가까워 올수록 변동성이 아마 더 또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테마 쪽에 관심을 가지자면 SNS 쪽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1938포인트 지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1900선 넘어서면서부터는 주식 비중에 대한 더 확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금 비중은 20, 30% 정도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였죠. 지난주부터 해서 1950포인트에 대한 그러한 상단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1950이 다가오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실상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고 조금 더 기준 그대로 저는 대응할 것을 좀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그렇게 대응할 것이고요. 1950선 이미 이제 오늘 1944포인트가 고가가 됐죠. 1944포인트가 고가인데요. 1945포인트 정도까지 고가가 형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약간의 현금 비중 좀 늘릴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시장이 안 좋아진다 이런 부분보다는 기준에 대한 그런 대응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현금을 조금은 늘릴 그러한 타이밍이라고 전략적인 부분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IT, 자동차 그리고 여타의 지금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순환매가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대형주 쪽을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였죠. 지난주도 좀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현금 비중 확대를 말씀드리지만 그 종목들도 다 팔면 안 되는 특히나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 섹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비중 관리만 좀 하셔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다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역시 다시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이 약간 조정이 좀 나온다면 다시 편입할 수 있는 구간 1925포인트 정도 지지 테스트가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시장은 연말에 더 강한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더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전략적인 부분은 지금 1950포인트 근접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다시 좀 늘려주는 현금을 다시 준비하는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가담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략적인 부분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950포인트 다가오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릴 타이밍인데 업종 가운데서는 IT, 자동차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현금 비중 늘릴 때는 비중 관리만 하는 차원에서 현금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월장이 시작됐잖아요. 김영근 전문위원님께도 12월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전망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현금 비중 확대를 좀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좀 상승의 어떤 랠리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전략적인 부분 매일매일 좀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IT 쪽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뭐 자동차주들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시장에 한번 한 차례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러한 부분 판단을 더 하는 이유는 뭐 미국에 물론 재정결백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연내 좋은 합의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잘 안 될 경우에 시장은 한번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지금 현재 매일매일 흘러가는 그 상황대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IT 자동차의 흐름을 주축으로 해서 현재 지금 가장 또 긍정적인 부분은 그동안 계속 하락을 지속했던 그런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멈추고 21선을 돌파하고 상승을 시도하고 21선에 또 안착, 지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점점 전체적으로 체력이 좀 강해진다는 그러한 판단이 드는 그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근거로 해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신에 미국의 재정절벽이라는 부분이 기대감으로 지금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 되지 않는, 연내에 좀 협의가 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아마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가 좀 올라갈 때마다 현금화 그러한 비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고 한쪽에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기준을 좀 정해놓고 그러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대형주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고 해도 약간 비싸게 가담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매일 사회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중 관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잘 관리를 해준다면 뭐 시장이 좀 하락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다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중적인 관리만 잘 하신다면 뭐 충분히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월 증시 전망과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TV를 LG U+,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현재 코스피는 1939포인트 큰 변동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포인트 역시 횡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0.7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도 함께 하시면서 12월의 첫 번째 거래일 현명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